네, 여러분 이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주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랜만에 노동법을 또 50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으실 거예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지켜봤는데 이제 굉장히 고뇌하시는 근심 어린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가지고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또 끈질기게 어떻게든 쓰시려는 열정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에 치르기 전에도 일찍 오셔가지고 한자라도 더 보시려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정을 칭찬해드리고 싶고 이대로만 계속 버티고 나아가 주시면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OT를 진행을 한 후에 오늘 응시하신 모의고사에 대한 강평 및 또 해설을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가 1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2기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시험 주간이죠. 그때 이제 강의가 없고,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뒤에 제가 여기 강의 진행 파트에 제본 출간 일정에 대해서 써놓기는 했지만 일단은 기존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께는 미리 이기 전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꼼꼼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보통 이제 강의를 하고 한 몇 년 후에 책을 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에 과감하게 이제 책을 2권을 내겠다 했는데 여러분들께 그래도 미리 그 약속드린 날짜에 제본을 못 드려서 죄송을 하고, 하지만 이제 반드시 이 5월 안으로는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례 노트는 2기 모의고사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걸 따로 단거나 해서 사례집에 끼워 넣기 힘드시니까 아예 여기에 이제 2기 0기부터 1기, 2기에 각종 뭐 사례 및 모의고사 했던 내용을 제가 알아서 다 단권화를 해서 그 5월 중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강 및 온천반 수강생분들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무료로 제공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 보시면은 항상 제가 그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강의 철학이죠. 저의 강의 철학.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1차랑 2차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금 시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 저한테 카톡 많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입자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다 같이 고민이 많은 시즌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랬을 때 각각의 인풋과 아웃풋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라면은 우리가 사례 능력, 사례풀이 능력, 요게 부스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총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굉장히 그 많은 요소들을 품고 있죠.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하고 또 논리적으로 법리를 전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포섭하고 요게 이제 다 총체적으로 합했을 때 내 사례풀이 능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태도로는 부족하죠. 나의 부족한 점이 논점을 못 잡아서인지 아니면은 논점은 알아. 근데 법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법리 구성이 어려운 게 나의 약점인지 또 법리까지는 잘 했는데 포섭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지 아니면은 싹 단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설하여서 여러분께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즌이 바로 2기부터입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지금 인풋에 해당하는 그 3가지 요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리가 항상 필요하죠.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즉 답안지에 현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초에 법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즉 밑거름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은 이해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쓰기는 막막하죠. 그리고 결론도 알아요. 문제를 봤을 때 결론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막상 답안지를 채우는 거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만만치 않음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일단은 쟁점이 내가 현출할 수 있는 양만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2기 때는 우리가 1기 때도 논점 노트를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셨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 위주로 그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아예 수업 때 좀 암기까지 가능하면 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물론 수업 때 다 안 되겠죠. 하지만 최대한 이제 집중도 있게 수업을 들어주시면서 암기해 보시려고 하시면은 복습 시간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포인트가 바로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기존의 연기나 일기 같은 경우에서는 1번, 2번, 즉 인풋이랑 그 밑거름 작업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시즌부터 3기까지 2기, 3기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 수 있는가, 즉 앞에서 법리를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정리를 했지만 오늘 문제 풀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문, 특히 이문 같은 경우요. 산재되어 있는 논점의 논점의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 부분 답안지 스킬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2기부터 3기까지 쭉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바로 2기, 3기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이론을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는 시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특징 살펴보셨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의의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회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배점, 모의고사의 배점이 다릅니다. 오늘은 개강일이라 좀 적죠. 50점짜리 받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75점짜리로 쭉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끝난 다음 주 종강일이죠. 150점짜리로 응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방학이 있죠. 약간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3기부터는 쭉 150점으로 가니까 이 종강일에 한번 맛보기로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수업의 구성인데 수업은 지금처럼 항상 1교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해설지 보시면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쟁점을 써야지 되는지와 그리고 답안지 구성, 포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2교시라기보다는 그 오후 강의 부터 해당되는 내용인데 쟁점 정리를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연계 1기 때처럼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 키워드 위주로 논점 노트에서 쟁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례 노트를 통해서 파악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사실 이 사례 노트에서 목차라도 좀 짜보시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빡빡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한번 간단하게라도 목차 짜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했고 그리고 이제 답안지는 제가 첨삭해서 드릴 거고 우리 1기 때 했던 것처럼 요 성적 분석표를 작성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내가 논점의 정리가 약한지 또는 내가 법리 전개, 포섭 또는 답안지를 구성함에 있어서의 형식이라던가 뭐 글씨체를 알아볼 수 있다라던가 뭐 등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새로 오신 분들도 참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성적 분석표에 첨삭편과 함께 나의 각각의 항목별 그 진단 요소가 점수화 되어 있거든요. 그 발전 추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점수나 등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2기, 3기 거침에 따라서 내가 부족하다고 맨 처음에 평가받았던 부분이 포섭이다.
근데 다음 회차를 계속 거치면서 포섭에 대한 점수가 점점 높아지더라. 이러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에 있어서의 뭐 등수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성적 분석표에 나와 있는 그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세요. 별표 5개가 만점이에요. 별표 5개. 그리고 이제 별표 빵개가 이제 빵점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천반 분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밀착해요. 요거는 이제 기존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요 대면 상담 또 진행이 되니까 이때 1차, 2차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 저한테 말씀 주시고 뭐 또 계획도 짜드리고 또 각종 고민들 같이 한번 자세하게 딥토킹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강생 분들은 요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으로서 진행이 되니까 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후 수업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에 연간 계획 보시면은 이제 2기, 3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풋 위주로 나가죠. 그랬을 때 이제 2기는 리딩 케이스 중심이고 3기의 최신 판례 반영된 문제 그렇게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표가 오늘 노동조합까지로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이 노동조합이 양이 많아서 여기로 좀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다음 주에 복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다음 교시에 제 핸드폰 번호, 폰번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각 성함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다음 주 범위에 해당하는 논점 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분들은 요 강의 내용에 나와 있는 요 진도표대로 해당 범위에 꼭 복습을 꼭 복습이 우선인데 예습이라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1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 1차랑 2차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차를 1순위로 두시긴 하셔야지 돼요. 특히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1차를 내가 회독을 마지막 디데이 전날까지 몇 회독을 하겠다고 정했으면 그 시간은 빼놓으셔야지 돼요. 특히 이제 5월로 갈수록 그 시간이 더 많이 배치를 해놓으셔야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은 시간에 평일에 2기 공부하실 수 있는 양을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우리 주말에 보잖아요. 주말에 항상 이제 모의고사는 응시를 해주셔야지 되겠죠. 빠뜨림 없이요. 근데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저께 온천반부는 먼저 보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응시하셨던 시험을 먼저 보셨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쓰레기 같은 답안지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노동법 손 놓고 들어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단 시험을 치르면서 나의 몰랐던 부족했던 약점을 파악하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기 시즌에 있어서 예습보다는 좀 복습을 위주로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1차랑 병행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이제 1차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복습에 플러스로 이제 예습까지 해주시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1순위는 이제 복습 위주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낯선 문제를 사례로 만났을 때 적응해보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막혔구나를 캐치를 한 다음에 수업이나 해설을 통해서 보시면은 더 이해와 암기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습 위주로 좀 가져가 주세요.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다.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네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1회 문제 1번 펴보시죠. 일단 공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문제 1번에 보시면은 사실 명확하게 우리 판례 내용을, 판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더 반영을 하려면은 추가될 부분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는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줄로 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아마 실제 푸셨던 시험 문제랑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추가를 제가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해서 밑에 있는 해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의 사안을 사실관계를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요걸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문제부터 보시면은 지금 그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묻고 있었죠. 질문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내용 위에 가서 살펴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그 자동차 판매 업무라는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 카마스터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요. 물론 뭐 여기서 물음을 먼저 보신 분은 아예 이 카마스터랑 자동차 판매 업무를 보신 순간 논점이 바로 떠올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음을 먼저 안 보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신 분도 요 자동차 판매 업무 요거 보신 순간 아 그거 아니야? 라고 예측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한 그 카마스터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사실관계가 여러분께서 답안지에 포섭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다양하게 전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살펴보시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 활용을 하셨을까요? 한번 제가 그 답안지 채점할 때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사실관계에 긴 문장으로 각각의 포섭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성의 있게 정말 뭐랄까요? 치열하게 매달리는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논점은 누구나 다 아는 논점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법리를 기똥차게 잘 외우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포섭에 있어서 힘을 쓰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1차 응시자 수가 역대 최고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 포섭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 이런 각각의 사실관계를 포섭에서도 목차를 나누어서 적용을 하게끔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습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계약서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됐죠.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다음에 판매 수단과 인센티브. 이게 어떻게 됐었나요? 그렇죠? 차량 판매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액수, 조건 등이 계약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또 나와 있는 금지 행위가 있었어요. 타사 자동차 판매 행위 금지고 또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이중 등록 행위 금지 행위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반영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한 부분이었죠. 가끔 금지 행위로 타사 자동차 판매 행위를 설정을 해놨지만 가끔은 타사 자동차를 판매하기도 하였고 하지만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이었다. 즉, 이 말은 전제로서 어떤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냐 하면은 이 부수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A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가 주된 소득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소로 포섭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또 그 지시나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근태관리, 뭐 직급체계 근태관리, 그리고 뭐 업무 지침 하단, 판매 목표 설정, 영업 필요한 지시 교육 등등. 그래서 처음부터 이 노란색을 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세분화된 사실관계들이 숨어 있었고 그것들을 잘 목차를 작성을 해서 쏙쏙쏙쏙 집어넣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점수를 차별화짓는 요소겠죠. 자, 보시면은 먼저 논점의 정리부터 살펴볼게요. 논점의 정리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를 쓰기 힘들면 일단 몇 줄을 비워두세요. 몇 줄을 비워두고 그 다음에 법리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법리 먼저 쓰고 그리고 법리에 1대1로 대응이 되는 게 사안의 검토죠. 포섭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의 검토까지 하면 결국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안의 포섭과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위에 가서 논점의 정리를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재를 해주시면은 이 논점의 정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고편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내가 전개해 나갈 법리와 포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여기만 봐도 얘가 잘 쓰는 애인지 못 쓰는 애인지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상 쓰려고 하면은 또 은근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은 한번 뒤에까지 갔다가 와서 쓰는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이제 목차를 작성을 해서 가. 그러면은 상관없죠. 그래서 목차를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얘를 더 먼저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간략하게라도 법리에 대해서 이 목차를 가지고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놓은 게 논점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차를 쓰시는 분들은 바로 가세요. 근데 이제 목차를 쓰기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면은 시간이 쫓긴 거예요. 실전에서. 앞에는 목차를 썼는데 뒤에 문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차 못 쓰겠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법리를 쓰고 결론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논점의 정리를 작성하는 식으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논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지금 이 갑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을 하여서 무엇이 문제된다 라고 써주시면 됐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 이 부분은 뭡니까? 그냥 포맷이죠. 포맷. 애초에. 그래서 항상 물음을 활용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물음을 활용을 해서 뭐뭐와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그래서 물음과 관련하여 A가 문제된다. 요꼴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러면 그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요게 바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포인트가 바로 밑에 있는 법리의 내용 그리고 포섭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카마스터 판례에서 나와 있는 단어였어요. 즉, 이 노무 제공 관계 실질에 있어서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이 있는지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밑에 판례를 보고 다시 와서 비교해 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밑에 법리로 가보실게요. 법리 가시면은 우리 논점 노트 그대로 있는 내용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논점 노트에서 몇 번에 있습니까? 77이죠. 77. 논점 노트 77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그 구체적인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례가 있고 다음에 이제 로마자 2에 해당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는 앞에 있는 논점 76번에 있죠. 그래서 그 76번, 77번에 있는 거를 쭉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일기 때도 그 학습지 교사로 풀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요건 유명한 판례라 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법리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조문을 빠뜨리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문을 꼭 항상 기재를 해주셔라. 요거 강조를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그 노조법 2조 1호를 써주시고 그리고 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지 헌법 33조에
노동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 취지도 써주시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 이제 특고지계 노조법상 근로자성 보시면은 이제 우리 논점 노트에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개의 목차, 두 개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전 판례와 그에 대한 비판을 써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나온 최근 판례를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검토를 마무리로 해주시는 게 바로 로마자 3번 특고지계 노조법상 근로자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메인이었기 때문에 점수도 보시는 것처럼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법리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이 종전 판례 및 비판도 제가 그 논점 노트에 볼드 해드린 부분은 가급적 꼭 반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연습을 반복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이 사용 종속 관계는 지위 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 관계죠. 실질 관계. 그래서 이 실질 관계, 사용 종속 관계 요거를 강조해서 꼭 답안지에 현출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쵸? 이제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노조법상의 판단 기준이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이게 뭐 사용종속관계, 동의 실질관계 이거 어떻게 다른 거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최근 판례에 넘버링 되어 있는 1번부터 6번의 내용을 포섭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보면은 최근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맨 처음은 무엇인가요? 그쵸? 이제 소득 의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이죠. 보시면 소득의 의존성,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즉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바로 이 시장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3번이죠.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지속성 전속성이었어요. 그래서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지속성, 전속성이 있는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위 감독 관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가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그렇게 6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기 때도 모의고사로 한번 써보셔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잘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또 제가 답안지를 보면서 그 다음 주에 전체적인 총평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판례 내용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입법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비추어서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지 되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서론에서 논점의 정리에서 또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처음과 중간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되려면은 일단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게 제일 눈에 띄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그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논리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포섭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검토 부분 요거 우리 일기 때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헌법상 노동 3권의 보장이라는 측면 요거 하나 고려 요소로 삼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때 우리 주석서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적 종속성보다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세계적 경향에도 부합하다라는 그 부분,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검토로 써주시고, 그 다음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로마자 4번이요. 그래서 우리가 논점 노트를 보시면은 기존 받으셨던 논점 노트와 달라진 부분이 바로 로마자 4에 해당하는 카마스터 판례입니다. 그게 지금 77번에 3번 있죠. 3번 구체적 사례. 거기에 1기 때는 방송 연기자 사건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제가 카마스터를 추가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서요. 자, 보시면 이 카마스터 사건에 있어서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기죠.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 그게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동삼권의 보장의 필요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마스터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앞에서 처음 서론, 논점의 정리와 연결이 되죠. 경제적 조직성이 있는지,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라는 부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논점의 정리는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메인인 부분을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답안지 진짜 많잖아요. 채점하려면은 굉장히 교수님들 이제 노안이신데 힘드시거든요. 근데 여름이 아니라 이제 물론 그 채점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매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그게 어떤 답안지는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답안지는 좀 소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서론에 있어서 내가 밑에 쓴 내용이 핵심 키워드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 그러면은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을 채점을 하시게 되니까 확실히 답안 점수를 획득함에 있어서 유리하죠. 이게 뭐 AI가 답안지를 탁탁탁 채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첫인상 같은 주관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우리 메인인 판례 보셨잖아요. 그 카마스터 판례도 그렇지만 그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판례요. 그 최근 판례. 여기서도 우리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론에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중요한 판례로서 키워드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섭에다가 또 마무리로 찍어주고 이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하죠. 딱딱딱 체계적으로 틀이 잡힌 답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섭에 해당하는 사안의 검토 볼게요. 그래서 이 포섭은 여러분이 앞에 법리를 잘 쓰시면은 1대1로 매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맨 처음 우선순위는 항상 법리죠. 법리가 키워드가 안 박혀 있는데 포섭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법리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사실관계를 보고서 놓침 없이 누락 없이 잘 1대1로 매칭시키는 거. 그게 이제 2순위죠. 그렇다면은 내가 포섭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 보면은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법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적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써놓은 거를 활용을 안 하세요. 뒤에 포섭에 있어서 앞에 써놓은 부분을 포섭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약하신 거고, 근데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요 첫 번째 부분부터 약하죠. 법리 키워드가 안 돼 있으니까 1대1로 매칭을 하는 사실관계 누락 없이 가져가는 요 뒷부분이 같이 흔들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1순위는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2순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포섭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사실관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지금 그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사실관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식처럼 나오는 단어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래서 근로계약이 아니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다음 이제 포인트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서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단어입니다. 뭐죠? 그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서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최근 판례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어딥니까? 그쵸?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서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이거를 지워서 다시 보시면 이게 법리였어요. 이 법리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끌고 내려와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구체적인 갑, 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명 요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포섭 단계입니다. 제일 쉬운 포섭 단계는 법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일반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주어, 당사자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나온 당사자로 바꿔주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쉬운 맛,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요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사안의 검토였어요. 너무너무 다들 법리를 잘 외워서 쓰시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목차를 활용해 보세요. 얘가 눈에 확 띄거든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목차에 써있는 내용만 봐도 일단은 아 얘가 썼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득 의존성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최근 판례에서 이 1번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1번은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만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단어로 간단하게 쓴 겁니다. 소득 의존성. 이렇게. 그리고 판례 내용 보시면 2번은 우리 볼드 쳐놓은 거 보시면 특정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였잖아요. 거기서도 키워드를 그냥 뺀 거예요. 뺀 거고 다음에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시장 접근성 이렇게 뺐고 4번은 아까 지속성, 전속성이라고 불러드렸었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 어느 정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위 감독. 다음에 이제 6번은 판매 수당 등의 노무 제공 대가성. 그렇게 또 각각의 단어화로 문장의 내용을 압축시켜 주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나와 있는 내용을 1대1로 매칭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문제에서 아까 밑줄을 쳤어요. 제가 추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끝에서부터 그 아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카마스터들은 가끔 A 회사 말고 타사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그 소득이 부수적이었다. 라는 요 부분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1번 소득 의존성에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이 소득 의존성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그 갑의 소득이 을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사실관계 타사의 자동차도 가끔 판매했지만 부수적이다라는 거 요거 그냥 그대로 써준 거죠. 그대로 써준 다음에 내가 좀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좀 해석이 들어가요. 보시면은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이렇게 하면서 매월 을로부터 지급받는 차량 판매 비율에 따른 판매 수당과 인센티브 등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래서 노란색은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그은 부분은 사실관계 그대로 베낀 거고요. 근데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사실관계를 내가 좀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섭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 해석 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이 하늘색 부분을요. 네, 하늘색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상으로는 좀 흐리멍텅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좀 잘 보이게 밑에를 놓고 해보면, 그리고 2번 볼게요. 그 2번에서는 계약 내용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베끼면 됐었어요. 그래서 미리 마련화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요 지급 조건들, 금액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요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장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 좀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애초에 문제를 푸실 때 표시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목차를 짠다 하면은 더욱더 발견하기가 쉽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최신 판례가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른다 했을 때 보시면 지금 정형화된 계약서라는 부분이 여기 있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쭉 읽어서 내려오시는데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이 구체적인 액수랑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이가 붕 떴어요. 사이가 붕 떴는데 근데 얘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걸 읽으시면서 요 하나의 항목은 좀 표시를 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나는 그 판례를 외웠으니까 1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목차를 애초에 잘 짜두면, 즉 표시라도 해두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있어서 더 빨라져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막 답안지 여백에다가 써가지고 막 끼워 넣으려고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그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하면은 좀 문장이 띄어져 있어도 합쳐주시는 거,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그 시장 접근성이죠. 그래서 시장 접근성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 베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이제 계약서상 타사 자동차 판매 행위, 동종영업 목적으로 이중 등록하는 행위 금지 행위다. 요거는 이제 베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이 좀 재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즉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 업무가 이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비대리점의 필수적인 노무이다 라는 부분이요. 그거는 내가 사실관계에 있는 걸 베끼기에는 이 문장은 없어요. 이 문장은 정확하게 컨트롤 CV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찾으실 수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앞에서 어떻게 보셨었나요? 그렇죠.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을 하는데 그게 그 필수적인 업무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필수적인 노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1대1로 앞에 있는 법리랑 뒤에 있는 부분을 매칭을 하시니까 요거를 끼워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관계 베끼려고 하니까 안 보여.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썰을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은 있었거든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서 이제 아까 판례에 보셨던 키워드 필수적이다 라는 걸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법리에 있는 내용을 1대1로 여기에다가 포섭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사실관계만 보고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2번만 쓰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2번은 다 써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로 동서남북 다 써. 근데 차별화를 두시려면은 바로 요런 1번 같은 부분이겠죠. 제가 하늘색으로 쳐놨던 요 파란색으로 쳐놨던 부분들 요런 거를 좀 더 추가를 해주시면은 더 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베끼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 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근데 이제 짝짓기를 잘 하셔야지 되겠죠.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지속이 되었다라는 부분, 즉 지속성이라는 거를 짝짓기를 잘 해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중등록행위가 금지되니까 이게 또 전속성이다 라는 거랑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등록행위는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쓰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군데다 쓰고 됐어, 쓸 거 다 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복해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속성과 전속성은 각각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주황색이랑 짝지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위 감독은 그대로 베끼는 거였죠. 요거는 그 직급체계 어쩌고저쩌고 요 문제를, 요 사실관계를 그대로 베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지위 감독 관계가 존재하였다라는 결론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에서 그 판매 수당이나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재해석을 좀 해주셔야지 되죠. 그 카마스터들이 받은 게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 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얘도 어떻게 재해석을 해주신 건가요? 그쵸? 그냥 우리 앞에서 보셨던 요 잘 썼던, 내가 잘 썼던 요 판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에 있는 내용을 1대1로 매칭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시장 접근성의 요 필수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자동차 판매 행위의 대가라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어요. 내가 좀 재해석을 해서 판례에 맞게끔 1대1로 짝짓기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쓰시면은 마지막 결론 내주시면 되겠죠. 결론으로는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이렇게 종합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합하면 해서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이 존재를 하고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아까 서론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그렇죠?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 그리고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 이렇게 가져왔고, 그 내용이 이제 최근 판례에 있어서도 있었죠. 그리고 카마스터 판례에 있어서도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앞에 써둔 그 구체적인 법리의 키워드를 밑에 최종적으로 사안의 포섭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에 꼭 써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 쓰시는 거예요. 어디다 써요? 서론에 한 번 써. 그 다음에 법리에 한 번 써. 그 다음에 마지막 포섭의 마지막에 한 번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써준 것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주시는 거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죠. 항상 그 물음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였어요. 그래서 요 물음에 대해 정확하게 찍어주시는 게 한 줄짜리여도 꼭 필요하죠. 그랬을 때 Q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됐었나요? 그렇죠. 사안의 포섭의 마지막 부분이랑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답안지의 구조를 본다라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서론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그쵸? 문제에 대한, 바로 요 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요 문제에 대한 핵심 쟁점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쟁점이 뭐 X, Y, 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나간다 하면은 밑에 그 해당하는 법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안의 검토가 1대1로 매칭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사안의 검토에서 또 X나 Y, 아니면 또 YX 이런 순으로 검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야죠. 요 사안의 포섭에서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여기에 이제 도출이 돼야죠. 그래서 요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 파트에서 이 답변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만약에 좀 복잡해지면은 이 앞에 단순히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게 아니라, 즉 무슨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어서 뭐뭐이므로 따라서 결론이다. 이렇게 가는 구조죠. 그리고 그게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포섭의 검토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랑 겹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포맷을 항상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설명하면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갔네요.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10분 후에 보시죠.